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오늘은 방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앞에 뒤에 보시면은 타이 재패니즈 브릿지라고 보이시죠? 예, 요거는 뭐 다른 뜻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일본이 태국 경제에 빨대를 꽂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오늘은 일본이 한 나라의 경제에 손을 대면은 어떻게 되는지 폭망해버린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방콕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동남아시아 지역 쪽에서는 정말 일본의 경제적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태국 같은 경우는 제2의 일본이라고 불려도 될 정도로 일본의 영향을 정말 크게 받고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는 지금 재패니즈 타운에 와 있는데, 저는 일본 이외의 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일본인들을 보는 거는 태국이 처음이에요. 정말 발로 차이는 게 일본인이고, 태국 같은 경우는 뭐 태국 내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의 숫자가 뭐 한 10만 명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리고 좀 여기 모습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태국 같은 경우는 일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크게 받아서 동남아시아 쪽은 일본 자동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 자동차들이 다니고 있는데, 동남아시아 쪽은 80% 이상이 일본 자동차라고 합니다. 그런데 태국 같은 경우는 95% 정도가 일본 자동차,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한 5% 정도는 포드인데, 이 포드가 마츠다하고 합작해서 이쪽으로 진출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보면 뭐 실질적으로 일본 자동차의 비중이 뭐 한 99%는 되는 것 같아요, 태국은. 제가 태국 와서 한국 자동차 딱 한 대밖에 못 받았습니다. 전부 다 일본 자동차고 정말 많이 사람들이 타고 있어서. 동남아시아 쪽에 일본 차들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어요. 이 앞에서 토요타가 또 오네. 여기는 닛산이고, 뭐 필리핀도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 일본 정부가 도로를 무상으로 깔아줬습니다. 공짜로 깔아줬습니다. 근데 뭐 이유가 있죠. 일본 자동차에 대한 관세 요거를 없애는 조건으로 해서 이런 인프라를 좀 깔아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좀 좋은 조건들을 뭐 예를 든다면 한 뭐 5년 정도 자동차 할부 이자를 뭐 안 받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태국 같은 경우는 자동차 한 대 사면은 한 10년 할부로 해서 산다고 그래요, 보통. 예. 그래서 뭐 이런 좋은 조건, 그리고 또 이쪽 동네에서만 판매하는 정말 저렴한 모델들, 자동차, 뭐 이런 거, 이렇게 팔다 보니까 정말 일본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쪽을. 그리고 태국이나 뭐 다른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판매하고 있는, 실상에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 물건들, 일제가 대부분입니다. 정말 일제로 시작해서 뭐 일제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일본 제품 정말 많이 쓰고 있거든요, 요즘 사람들.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이 많이 남아서 좀 인터넷에서 태국의 경제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뭐 어떤 경제 보고서에서는 태국은 일본의 경제 식민지를 당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하는 그러한 경제 전문지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내용을 살펴보니까 일본이 뭐 거의 태국에 빨대를 꽂아서 쪽쪽 빨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보통은 이렇게 태국에 일본의 자동차 공장이 많이 있거든요. 전에는 전자제품 공장이 많이 있었는데 일본 전자기업 100% 다 망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본 회사들 망하면서 태국 경제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이렇게 공장 세우고 뭐 하고 그러면은 기술 이전도 해주고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기술 이전 같은 경우를 아주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일본이 태국에 들어와서 태국의 저렴한 노동력만 갈취를 하고 빨대를 꽂아서 쪽쪽 빨아먹고 있는 거죠. 뭐 분위기가 뭐 거의 그런 분위기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우리나라 대기업들 탈일본화 선언을 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은 정말 우리나라도 이런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최근에는 제가 너무 깜짝 놀라는 게 무슨 비누까지도 일본에서 수입을 해오고 하는 거 보면은 정말 납득이 안 가요. 손 씻는 비누 그런 걸 왜 일본에서 수입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아무 생각 없으면은 그나마 좀 일본에서 많이 벗어나긴 했는데 정말 이런 동남아시아 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근데 이번에 참 잘 됐어요. 아베 덕분에. 뭐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그렇고 좀 많이 깨달은 부분이 있어서 좀 일본 경제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일본 놈들이 나쁜 게 여기저기 동남아시아의 빨대를 꽂아서 쪽쪽 빨아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게 일본 경제가 지금 몰락하고 있죠. 무너지고 있죠. 그래서 그 자리를 우리가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말한 신남방 정책,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동남아시아 3국 방문을 했죠. 저는 이 부분도 크게 작용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본의 영향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으니까 그 자리를 한국에 채울 수 있다는 지금 정말 좋은 찬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방콕에서 동남아시아 방콕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본의 놀이터라고 불리우는 일본인들의 놀이터라고 불리우는 태국에서 정말 이 나라가 정말 일본에 경제적으로 점령을 당했어요. 저는 일본보다 태국이 더 일본스러운 식당이 더 많은 것처럼 느껴져요. 일본 식당 여기저기에 굉장히 많거든요. 아유, 그리고 발로 차이는 게 일본인들이고 여기는. 그래서 최근에 일본 경제가 몰락하고 있고 분위기로 봐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기회다. 일본이 한번 빨대를 꽂으면 그 나라 경제는 망가진다. 뭐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좀 우리나라 기업들도 동남아 쪽에서 좀 크게 활약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